그게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신 적 있어요?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나쁜 말인지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해요. 어찌됐건 간에 가장이에요. 제가 가장인가요? 가장이죠. 저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가장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건 당연히 다 같이라고가 조금 강한 것 같아요. 그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아내분의 우울증 치료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은 해요, 혹시? 방해가 돼서 원한다면 헤어져 줄 수가 있어요. 예. 죄송해요, 웃어서. 아니, 순간 어이가 없어서요. 좀 어떠신가요? 여기 지금 이틀째잖아요. 네. 네. 지금요 반성하는 것도 많고 저건 이상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남편분이 아이들 키우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애들이 커가면서 훈육법이나 놀이법이 너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완전.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느껴지나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육아 상담을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전문가에게? 네네. 네네. 그 훈육이 너무 둘 다 허용적인 부모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고 훈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훈육을 하겠답시고 애들이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바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다거나 바로 제지를 한다던가. 그러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딸을 키우거든요. 네. 훈육 그거 방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딸도 막 울고 토하고 이러면은 제가 방으로 데려가요. 만약에 방에 들어가서 때렸다고 하면 문제가 되죠. 아이가 울지도 않았는데 격리를 시켰다고 해도 문제는 돼요. 네. 네, 그렇다 그러면 아버지가 한 방식은 컨설팅에서 하라는 대로 한 거 아닌가요? 인생이라는 게 이론대로 되진 않잖아요. 유도리 뭐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조금 바꿀 순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참을성 있게 떼쓰지 않고 자라고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보고 왔어요. 아, 네네네. 어때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워낙 밝아요. 애들 너무 예쁘잖아요? 네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애들이 밝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른들을 눈치 보는 것도 있어요. 눈치 봐요. 응.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저기 선생님한테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랑 이렇게 같이 네. 좀 이야기를 나누니까 애들이 경계심을 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장난이 과해져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같이 가니까. 몸으로 떼어. 우와. 왜 그럴까요? 편해서? 아니죠. 훈육이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장난이 심한 거야? 본인들의 행동이 어른들에게 기분이 나쁠 수 있다거나 예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어요. 훈육은 교육이에요. 네. 근데 저 애들이 저런 식으로 자라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중심적으로 자라나요. 아, 타인을 이해 못해요. 공감 못해요. 그러면 애들은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방임 상태예요. 지금 훈육을 잡아줘야 된대요. 딸들이 나이 들어서도 엄마 아빠한테 의존하면서 엄마 아빠가 문제 다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목매달려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전 못할 것 같아. 네. 그러면 일단 나부터 그러지 말아야 돼요. 네, 본인은 진짜 그냥 어떨 때는 되게 어른스러운 모습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완전히 찰부지 어린애가 돼요. 그러니까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감정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아, 짜증나. 가심 가지 마. 그래버리면 애들도 그대로 쫓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진짜. 근데 철부지 어린이가 아니니까, 이제는. 왜 이렇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막 DM이 오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댓글도 달리고 그럼 저의 마음을 다 알아주는 거예요. 몇백 명이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나도 힘든데. 그래서 올렸는데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다 저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올리면 사람들이 나도 저 생각인데 이러면서 막 공감을 해주고 그러거든요.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에 올리는 글이랑 거기서 받는 공감은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내용과 공감이에요? 철부지 어린 아이로서의 내용과 공감이에요? 굳이 따지면 비율을 더 따진다면? 철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SNS를 한다는 건 이 철부지 어린아이한테 막 양분을 공급까지 막 키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철부지 어린아이로서의 역할을 할 시기가 지났죠. 그럼 너는 이제 조금 잠잠히 있어. 내 마음에서 너는 아주 작은 부분이야로 가야 돼요. 욕설하는 영상 보셨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하게 욕설하실 때도 있으시죠? 있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게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신 적 있어요?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나쁜 말인지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해요. 지금 나이가 만 4살이요. 욕설이 나쁘다는 거를 모를까요? 그 그리고 단어를 처음 들었으니까. 모를 때 배우는 게 더 정서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아이들이 따라하기도 쉬울 거고요. 욕설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엄마가 더 이상 엄마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저 혼잣말로 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다 노출되고 있다고 애들이 귀로 듣고 그거 더 빨리 습득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것도 아동학대로 크게 들어가는구나 또 한번 배웠어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본인의 부모님을 만났다는 걸 들었나요? 제가 긴급하게 필요할 것 같아서 부모님을 좀 뵙자고 했어요. 네네. 네. 원래부터 책임감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서요. 자제력도 상당히 부족하고요. 참을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부모님께서 많이 챙겨주셨죠. 예, 그 당연하죠. 얼마 부모로서 할 그래도 줄이는 해야 그렇게 되니까. 많이는 아니고 기본만 한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너무 허용적이세요. 그렇게는 안 키운 것 같은데 너무 허용적이세요. 아니 애를 키우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요 지금. 애 키우는 건 앞으로도 계속 스트레스예요. 근데 쌍둥이라 2배잖아요. 근데 2배니까요. 그거 갑자기 한 명으로 줄어요, 나중에? 근데 좀 크면 클 때까지 괜찮겠죠. 2명이에요. 아, 근데 그냥 그걸 막연하게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쌍둥이가 크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아닌 건 아닌 거고 고칠 건 고쳐야 돼요. 네네. 지금 제가 딱 보니까 느껴지는 게 딸이 나 자신 같죠? 맞아요. 네, 딸이 잘 안 되면은 내가 잘못되는 것 같고 딸이 잘 돼야지 나도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딸한테 파악을 싫은 하시네. 소리를 못 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딸이 아직까지 철부지 어린애로 크는 거예요.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근데 완전히 딸만 심각한 거예요? 9할이 딸이에요. 1할이 사위. 그 정도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못 살아요. 성격이에요. 사이도. 사위처럼 저렇게 다 챙겨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성격이라니까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게 성격이니까 이런 성격이 없다니까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딸 이거 완전히 딸만 완전히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부모님이 마음을 여기서 독하게 같이 먹지 않으시면 딸은 조금 좋아지려고 그러다가 다시 망가질 거예요. 야, 그 정도로 막판인가요? 막판이에요. 엄마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아닌데. 왜냐면은 고슴도치도 내 새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님이 따님한테 너무 허용적이셨어요. 지금도 그래요. 뭐가 있으면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죠. 본인은 이제 어린애가 아니에요. 그 누구의 철부지 딸이 아니라고요. 나는 이제 엄연히 어른으로서의 엄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오실 때 어떠셨어요? 이거 프로그램 참여하신다고 하실 때 아내분이 신청하신 거죠? 네. 저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좀 다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그거에 대한 좀 배신감이라든지 좀 당황감도 있었고. 비 와서 빨래가 너무 많다. 자, 아빠 잡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빨리 누워 이제. 그러니까 남편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본인을 이 가정에 갈아 넣고 계신 것 같거든요, 저는. 일정 부분은 무리하고 계신 것 같고 혼자서 노젓는다는 느낌? 근데 거기다가 지금 아내는 남편하고 못 살겠다고, 남편이 잘못됐다고 어떻게 보면 비난의 화살을 남편한테 쏟은 거잖아요.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 크면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잘 모르겠죠. 네. 억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삼키면서 사셨던 거죠. 삼키면서. 지금 솔직히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아주 기본적인 거 외에는 기대 안 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마찰이 생기거나 좀 싸움이 될까봐 이게 계속 숨기게 되더라고요. 삼키고 덮고 피하고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는 점점 더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 다 감당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사실 남편분에게 지적해드리고 싶은 건 네, 방관인 것 같아요. 네. 누가 쓸데없는 짓을. 근데 욕은 하지 마세요. 누군지 몰라도 어떤지 몰라도 아무튼 욕해주는 게 맞지. 내가 어떤 문제로 보이는 상황이 뚜렷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한 번에 안 되거든요, 원래. 네. 근데 그냥 어차피 안 될 거라고 하고 포기해버리고 뒤로 빠져버리세요. 그리고는 본인이 그냥 모든 걸 다 감당하고 감수하고는 내가 다 그냥 책임지고는 매몰돼 버리거든요, 내가 거기에. 얘기를 해봐도 이제 개선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방관하게 됐는데 이제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알 수 없겠다. 이제 좀 의사 표현도 확실히 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본인 혼자 독박 쓰고 말아요, 그냥. 맞아요. 이런 남편 없어요. 이런 남편 없다고요. 남들 같으면은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가 나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그냥 삼켜요. 아무리 써도. 어떻게 하셨지? 본인이 그래요? 아니요. 나도 정신과 의사인데 내가 전문가인데 모르겠어요. 아 정신과. 아 그래요? 저 육아 상담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 아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네. 그럼 저 정식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시지. 저 어때요? 철부지 어린애라고요. 그러니까 이 철부지 어린애가 어른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욕하고 네, 짜증내고 힘들어서.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들 버릴 거예요? 아니요? 네, 그럼 내가 어른이 돼야지. 네. 내가 성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성숙해진다는 건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감수하고 책임지고 삼킨다는 얘기예요. 남편은 그게 너무 과해서 문제고 너무 과해요. 아내는 그걸 너무 안 해서 문제야. 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딱 맞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균형추가 맞았던 거예요. 네, 잘 됐네요. 근데 본인이 어른 수준으로 날 성장시켜야 돼요. 내가 힘들더라도 좀 참고 네. 예. 해야 되는 건 억지로라도 하고 그리고 내가 삼켜야 되는 건 삼키고 그게 어른의 모습이에요. 상담 중 거의 50% 이상이 저보고 철부지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데 애들을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했다니 네, 저부터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검사하셨잖아요. 네. 검사하신 거에서 성격 특성에서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부분들을 자꾸 억누르세요. 참아요. 삼켜요. 그리고 빈 부분들을 그냥 내가 희생해서 내가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나를 소모시키는 타입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느 순간 내가 번아웃이 와요. 그럼 그때는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네. 아내분 같은 경우에 좀 더 복잡해요. 불안이 밑에 가장 깔려 있어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비관주의로 가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포기해버려요. 그게 참을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총체적 낙원이네. 이게 성숙한 어른의 마음과 철부지 어린아이 마음이 있으면 이쪽이 좀 더 세서 그래요. 철부지 어린아이 마음. 이게 좀 더 어른의 마음으로 가려면 욕설, 네. 비속어. 죄송하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 무엇보다 이 엄마의 욕설과 비속어를 아이들이 그대로 쫓아할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는 그냥 욕쟁이가 돼버려요. 엄마 아빠한테도 욕구를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른 걸 떠나가지고 본인 어찌됐건 너무 소중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야 돼요. 그리고 SNS. 포기하기 힘들죠, 그죠? 근데 그거 뭐냐 하면은 그냥 인생의 배설물을 쏟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SNS는 일단 비공개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좋은 얘기도 있겠지만 나쁜 얘기도 있어요. 그럼 이상한 얘기들밖에 내 눈에는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내 감정도 더러워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욕하는지 궁금해서 열어놓으려 했거든요, 일부러. 나에 대해. 남의 배설물을 굳이 본인이 아.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굳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공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비난, 비판, 내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건 내 인생을 그냥 허비하는 거고 쓸데없는 배설물을 내가 또 모으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일단 이 자리에서 SNS를 비공개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바꿔? 이게 나한테는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정말 큰 선택이에요. 맞아. 정말 큰 거예요. 저 인정해요. 근데 이게 본인의 인생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서 성숙한 어린애 마음으로 한 발자국 올리는데 진짜 큰 한 발자국. 됐어요. 박수. 인정받았다. 인정 욕구. 좋아요, 또 그래서. 인정 욕구. 이건 대단한 거. 정말 네. 어려운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기분이 또. 그리고 이거는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거예요. 뭐 추가로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성격을 바꿔야 되긴 하잖아요, 그렇죠? 말투나 그러니까 희생적인 건 맞는데 조금 성격이 좀 저랑 맞지 않잖아요. 좀 변해야 되는 게 남편도 있죠.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방금 이 질문을 한 거는 건강한 어른으로서의 마음일까요? 철없는 어린아이의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머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네. 왜냐면 나한테 한 번 더 확인받고 싶은 거야. 그 철부지 어린아이가. 나만 문제가 아니라 남편도 문제가 있죠, 이거를. 그 머리 안에 항상 생각해요. 진짜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옆에서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같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너무 오버됐다. 어떡해. 그래도 다른 와이프들보다는 제가 지금 방금 것도 성숙한 어른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고요. 아, 네. 문정환성 검사라고 검사를 하신 게 있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가장 본인이 힘들어하는 상황을 싸우는 거라는 걸로 많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상황이 되는 거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린애스러운 말투로 회피한다는 느낌은 좀 받기는 했거든요. 있어, 서운해, 정말로. 아, 싫어. 나 케첩 안 먹어. 아니, 여보가 말 시키잖아. 사실 눈물을 흘리실 때도 정말 슬퍼서 운다기보다는 약간 그 상황을 귀엽게 모면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정말 슬퍼서 오는 거 맞아요. 정말 슬퍼서 우는 거예요? 네, 그럼 가짜로 올 순 없죠. 가짜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정말 슬퍼서 그러신 거라 그러면 그 감정은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위 아기 말투라는 건 애들이 울 때
애들이 울 때 아 얘가 정말 너무 슬퍼서 우는구나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얘가 뭐가 불편해서 떼쓰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하죠. 혹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가지고 칭얼거리는 식으로 울음을 사용한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 같은 거기 때문에 방어막을 치는 거거든요. 그럼 남편이 뭐라고 느낄까요? 벽이 있다고 느낄 거예요.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해도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레 대화가 막히겠죠. 제가 느끼는 거는 맨 처음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내분을 철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특히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분이 지금 보면은 남편에 대한 걱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지금 직장 때문에 다소 힘들어하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진짜 염려를 해요. 근데 그거를 남편이 이야기하려고 할 때는 막상 진짜 내 아내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걱정하고 있는 게 맞나? 휴지 좀요. 맞아요. 걱정도 하고 그러니까요. 역시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직업이라. 그러니까요. 갈등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아이처럼 해맑게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제가 어디서 드러났냐 하면 그 남편분하고 밤에 대화 나누실 때 남편이 계속 몰아붙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때? 울기 전에 먼저 웃어요. 먼저 약간 죄송하지만 미친 사람처럼 웃어요. 그래서 순간 남편이 당황해요. 웃으니까. 지금도 뭐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잖아. 여보는 그냥 관심이 없다니까. 왜? 왜 그래? 왜 그래? 본 마음의 이 슬픈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두려우니까 혹시 그게 상대방한테 불편할까 봐 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슬픈 게 이 웃음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눈으로 넘어가요. 하지 마. 알았어. 왜 그래? 왜? 그래서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애 같은 말투? 그건 본인의 무기예요. 애들하고 있을 때는 애들에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른들하고 있을 때는 어른들한테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애기 말투 전혀 안 쓰시거든요. 그럼 본인한테는 이 모두를 바꿀 수 있는 스위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적절한 타이밍에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시는 거는 좀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혹시 저한테 추가로 궁금하신 거?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부부 상담을 받아봤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려주질 않으셔서 그 상담사분은 진짜 듣고만 계셨거든요. 진짜예요. 그러셨구나. 진짜 이러셨어요. 진짜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남편분 뵙고 두 분 또 같이 좀 만나서 이야기 나눌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세요. 너무 멋있어요. 웃으실 때. 너무 멋있어요. 웃으실 때. 진짜 멋있어요. 그 아내분이 참 해맑으세요, 그죠? 예. 근데 아마 좀 진지한 얘기를 끊으실 때마다 아내가 뭐 뿌행한다거나 좀 아이처럼 산만하게 군다거나 하면 그때 답답하게 느끼시는 거겠죠. 우리 그냥 가족 관련된 일들, 같이 겪는 일에 대해서는 뭔가 같이 고민하고 좀 책임도 같이 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발을 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그게? 그 태도가 싫은 거죠. 가정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하는 영역이 예를 어떤 건가요?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 같은 거 이게 걸렸을 때도 계속 이제 저한테 물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질문만 하니까 좀 서운해했던 거죠. 몰라서 못하겠다는 말을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없어요. 그럼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거를. 아니요. 본인이 만약 안 계셨으면 부모님이 도와주셨겠죠. 어차피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해결 못해요. 왜냐하면 생각해도 대답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경험치가 달라요. 이분 전공이 뭐세요? 바이올린이요. 네, 음악이죠. 네. 평생 뭐 하면서 사셨어요? 음악하고 음악 가르치면서 산 사람이잖아요. 조직 생활 해본 것도 아니에요. 뭐 그쵸. 네. 근데 사회적인 역할은 지금 잘하고 있죠.
네. 애도 잘 키워요. 네네네.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인정받고 학부모들한테도 인정받아요. 네네. 예. 그렇다 그러면 괜찮죠. 네,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영역 빼고 나머지는 네가 해야지로 들리는데 저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혼자 계속 하는 게 저도 약간 조금 버거운 거죠. 주도적으로 그래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어찌됐건 간에 가장이에요. 제가 가장 가장이죠. 저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가장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건 당연히 다 같이라고가 조금 강한 것 같아요. 그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거예요? 뭔가 가장이라는 말 자체가 가족의 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가족의 장이 어디 있어? 약간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이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해를 못 해요. 제 그냥 성향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되게 책임지는 걸 싫어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싶어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냥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께서 가장의 역할을 반반 나눠 가지기를 원하는 결혼을 하시고자 했다면 그럼 훨씬 더 사회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아내를 찾으셨어야죠. 지금 이 결혼은 네네. 아내의 해맑음이 본인한테는 정말 그 사랑의 대상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지금 바뀐 건 아내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남편의 상황이 바뀐 거죠. 네. 아내가 제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상황이 달라졌을 때 그냥 제가 그걸 또 단점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뭔가 365일 무슨 상황에서도 그냥 이런 사람이야가 돼야 되는데 그거가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제부터 좀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뭐 연장선상이 있지만 우선 남편분한테는 인식의 개선이 좀 필요하세요. 네. 말씀하실 때 가끔 보면 약간 부하 직원 대하듯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아내는 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회계 직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면은 아내분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남편과 대화를 할 때 대화를 회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두 분 다인데요. 말투의 부분이에요. 두 분의 대화의 톤을 좀 비슷하게 맞추실 필요가 있어요. 대화를 하실 때는 아내분은 조금은 더 어른의 말투로 남편분 입장에서는 조금은 따뜻한 말투를 조금 하시려고 연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은 지금부터 다시 필요해요. 근데 아내의 자살과 우울은 왜 생기는 걸까요? 본인의 어렸을 때 상처도 있고 제가 그거를 가중시켜준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예. 나무로 만든 집이 있어요. 불의 타기가 좋아요. 네. 예. 누군가가 와서 불을 질렀어요. 네. 활활 타올랐죠. 네. 그러면은 이 집을 나무로 만드는 게 잘못된 거예요? 불을 지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불 지핀 사람이. 그러면 지금 부부관계에서 아내분이 우울증을 생기는 데 있어서 불을 지피는 사람은 네, 저. 네. 근데 저는 제가 증가를 시킨 것 같지 제가 첫 번째 순위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이유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다른 친구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제가 첫 번째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내의 우울증이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초극심? 예. 그러면 본인이 아내의 우울증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게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잠재울 때 잠깐 도와주고 설거지만 해주는 정도? 예. 근데 그거는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역할이죠. 자살예방센터에 전화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예. 그 초극심의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부족하죠. 예, 그 정도의 도움. 우울증 치료를 왜 안 받는 것 같아요, 한동안? 하지만 또 제가 뭐라고 하니까 근데 본인이 아내분의 우울증 치료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은 해요, 혹시? 방해가 돼서 원한다면 헤어져 줄 수가 있어요. 예. 원한다면 헤어져 줄 수가 있어요. 예. 죄송해요, 웃어서. 아니 순간 어이가 없어서요.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 아내에 대한 염려의 느낌조차 없고 아내가 안타까움에 대한 마음도 없고 아내에 대한 걱정도 안 느껴지고 선생님이 느끼기엔 그러실 수도 있어요. 네. 아내도 그렇게 느낄걸요?
근데 같이 살아보신 건 아니잖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 힘든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근데 제가 물어본 거는 본인의 힘듦에 대해서 물어본 건 아니에요. 아 예.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본인 아내 사랑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계속 자살한다고 말할 때마다 더 정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에요. 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기적이어서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런가요? 예. 저는 아내의 상처 때문에 인한 원인이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제가 착각했나 봐요. 지금 이건 아내의 문제가 아니네요. 아내분이 과거에 부모님에 대한 상처를 다시금 느낄 법하네요. 결혼하기 전에는 우울증 극복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지금 가족이 생긴 다음에 이 정도로 망가졌어요. 인간이라면 일만의 미안함과 본인 아내에 대한 책임감은 좀 가져야죠. 죄송하지만 자기 멋대로 살지 마시고. 아까 전에 제가 아내를 먼저 만났잖아요. 네. 아내한테서는 희망을 받는데 남편분한테서는 희망이 안 보여요. 어떡하지? 솔루션 안 나오겠는데? 솔루션 안 나오겠는데? 그게 안 되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왜 왔어요? 이혼을 다시 숙고하고 재고려해 보려고. 네. 예. 아내가 필요한가요? 본인한테? 본인 인생에 아내라는 존재가 필요해요? 저 깊은 속마음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가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하고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도 느껴지지 않는데 아내한테 느껴질까요? 그게 다 진심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굳이 이런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위에서 새엄마 찾긴 해야지. 바람 핀 거 근데 나 진짜로 안 했다고. 그냥 호감만 좀 있었던 거지 많이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나가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본능적으로 해요. 네. 뭐 예쁜 여자 지나가면은 뭐 저런 여자랑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입 밖에 내지 않아요. 왜냐면은 의미도 없거니와 내 가족에게 상처를 줄 게 뻔하기 때문에 참죠. 근데 본인 그거 다 얘기하잖아요. 떠오르는 대로 다 말하고 다 행동하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본인 검사하신 거 알죠? 검사는 하셨죠? ADHD. 네. 예. 주의 집중력 검사고요.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ADHD 진단과 관련해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예. 저 진짜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본인은 해당되는 것 같아요. 본인은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료도 좀 받고 치료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본인 첫 번째 검사 빵점 나온 거 알아요? 버튼 누르는 거. 예. 좀 맞게 눌렀는데 응. 글을 잘 안 읽고 헷갈려서 이것저것 다 눌렀어요. 예. 근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스페이스 바만 누르면 되는 거였거든요. 딴 걸 눌러가지고 빵점이 나왔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냐면요. 본인은 기본적으로 주의 집중이나 자제가 잘 안 돼요. 말도 던지고 보고 검사 결과에도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게 나왔어요. 이 코끼리 다리 좀 빼. 벌거벗은 상태가 될 뻔했는데 그때. 그거는 100% 사실 맞죠? 예, 사실 너무 솔직해가지고 또 거짓말 티가 나기 때문에. 우리 전두엽이 우리 뇌에서의 가장 고위중추거든요. 전두엽에서 적절한 통제를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전두엽에서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전두엽이 없는 것 같아요. 머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을 내뱉고 봐요. 그거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진짜로 정신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은 제가 좀 정신 이상자가 돼버릴까 봐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전두엽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야동을 좀 쉽게 접했거든요. 많이 보기도 했고. 혹시 그 야동에 중독된 게 전두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요. 야동이 원인은 아니에요. 야동이 결과물이지. 결과물. 지능도 나쁘지 않아요. 본인 영어 보니까 잘 하시던데요. 아내랑 하는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따지고 보면 아내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것도 아내의 마음도 있는 거야. 근데 이 통제 중추가 잘 안 되니까 에러가 나는 거야. 내가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이나 말들이나 행동들을 하고 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거를 유일하게 통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와이프예요. 그나마 통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와이프예요. 본인 만약에 아내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본인 인생은 망가질 거예요. 자기 자신의 노력과 의지도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예. 그게 잘 안 되니까요. 그게 됐으면은 ADHD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제력과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되니까 ADHD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이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다고 느껴지지도 않고요. 근데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세요. 지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동안 그딴 못된 말을 했던 게 미안하기도 하고 전 누군가 옆에서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약 처방을 받고 싶습니다.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사람? 사실은 야동도 아내 만나기 전에는 이게 왜 나쁜 거지라고 안 고쳐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쁜 거구나라도 깨닫고 또 내가 나는 스스로 폭력적이지 않다, 이기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같이 생활하면서 제가 폭력적인 거랑 이기적인 것도 깨닫게 해준 사람이고 사실 제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제 스스로 드러내게 깨닫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감정이 북받치신 건 어떤 마음이에요? 과거에 못되게 했던 것들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옛날에 못되게 했던 것들에 대한 걸 후회하면서 이 정도로 감정이 북받치고 눈물이 난다는 건 그래도 마음 안에 내가 진심으로 아내를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료를 통해서 약간 좀 개선을 시킨다 그러면 이 내가 부족한 자기 통제 이 부분이 해결되면 쫙 다 개선돼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ADHD 치료에서 좀 그나마 필요한 부분들이고 실제 효과도 좀 있을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서의 어떤 단점 같은 것들을 보완해낼 수 있겠죠. 그게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 네. 네. 잠깐만 문 좀 닫아주세요. 와, 나 아까 면담하면서는 속에 천불 나는 줄 알았네 진짜. 나 아내보다 남편 너무 심각한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자기 보호에 대한 게 워낙 강한 사람이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 ADHD는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